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나고 나서 질문 있는 분들은 댓글 또는 저에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문의가 최근에 많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졸업을 유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까지 갔는데 탈락하시는 분들, 예전보다 면접 탈락 불합격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언제까지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의들도 많으시고, 오늘 제가 제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지원자도 상관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나이 자체가 이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살입니다. 네, 최근에 합격한 7월 초에 이제 합격을 해서 포스코 계열사에 입사한 제 학생인데요. 32살, 그리고 신입이고요. 그다음 지방사립대고 학종관리 잘했죠. 다만 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는 상태고 어학 점수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32살에 포스코 그룹사에 합격을 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1대1 컨설팅을 받고 32살에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이 가능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이, 학벌, 학점, 어학, 직무 경험 등등 모든 부분에 각자의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는데 저는 저의 장점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구직 활동을 했다. 그다음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얘기죠.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면은 위축되거나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접장에 가서 불필요한 제스처 또는 자신감 없는 말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 이런 마인드와 생각이 면접에도 자연스럽게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80개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최종 합격한 곳은 두 곳인데 서류 통과는 한 몇 개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됐네요. 80개 중에 9개면은 11%인가요? 10% 정도 되죠. 3년 전에 저에게 점검받은 자소서 내용을 대부분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 개수를 일단은 적게 쓰게 되면은 그만큼 서류 합격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정도가 어, 결국엔 최종 합격까지 가는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확률 싸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직 활동이 확률로 가는 건 아닌데 몇 퍼센트 확률이 어떠냐 뭐 취준생들끼리는 서로 너는 어디 몇 개 됐어 나는 몇 개 됐어 뭐 이제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상 저는 그래요. 이분처럼 10%밖에 안 되지만 이분이 5개를 썼으면은 한 군데도 안 되겠죠. 확률로 따지면 5개를 쓰면 한 군데도 안 되겠구나. 10개를 쓰면 한 개가 되는 게 맞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10개, 그러니까 약간 러시안 룰렛처럼 처음에 계속 안 되다가 뒷부분에 가서 소위 터져줄 수가 있고 앞부분에 뭐 터져주다가 뒷부분에 가서 안 될 수가 있고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채가 없어져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기특하게도 80개, 물론 이제 80개를 지원하도록 제가 올케어반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상담도 드리고, 뭐, 여러분들 뭐 테스 같은 곳은 꽤 좋은 회사거든요. 이런 곳도 지원할 수 있게끔 자료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죠. 상반기는 3에서 5월, 하반기는 9에서 11월.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의 학사 일정이죠. 개강 일정에 맞춰서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다시 말해 삼성이 이제 보통 마무리가 되면 구직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네, 이제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주관적인 이 합격자의 사례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학생들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학사 일정 끝나고 나서는 지원 개수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기업들도 많고 경쟁률이 오히려 낮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겠지만 최소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그 시기를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공채다 아니다. 취업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나누거든요. 공채 기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채가 뜨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구직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초보 레벨로 따지면 거의 원투 정도 되는.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지원 개수를 여러분들이 늘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지원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렇죠. 이렇게 공채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본인이 그거를 이제 몸소 체험을 한 거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6개월간 80개면은 6개월간 80개면 어떻게 되죠? 한 달에 한 10개 정도 쓴 거네요. 15개 정도, 12, 3개? 뭐 평균 어림잡아 15개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꼴이죠. 사실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에요. 물론 이틀에 한 번 꼴 쓰는 것도 어렵긴 한데 이제 이 지원자,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컨설팅한 내용 가지고 복붙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떤 공을 들이지는 않았거든요. 자소서에 많은 힘을 빼진 않았죠. 오히려 인적성 쪽에 초점을 두고서 했다는 측면에서. 저도 첫 회사 입사할 때는 공고 막판에 공고 뜬 걸로 최종 합격을 했다. 이번에도 삼성공채가 마무리될 시점 이후에 찾아낸 회사가 하나의 기회가 됐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채가 지금 사라진 요즘에 구직 활동이 더 편하대요. 오히려 공감되세요, 여러분들? 공채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구직 활동하기가 더 편하다. 한 번 기회를 날려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많다.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공채가 있었을 때는 그 한번 확 뭔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죠. 공채 시즌이 한번 지나갔다가 확 없어지면은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내년 공채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나 이런 막막함도 있고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번 기회를 만약에 이번 주에 날려도 또 이제 어차피 계속 다음 주에 쓰면 되니까 수시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각각 TO는 적지만 기회는 더 많다. 맞죠? 네, 이 얘기가 맞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는 적은데 예를 들어 뭐 기계 전공자 또는 화공, 전기 전자 이런 쪽은 그래도 많이 뽑는데 제가 어제 방송한 그 녹화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 산업공학과 전공이라든지 또는 자연계 전공자들 있죠. 화학, 물리. 문과분들은 다 포함이 될 테고요. 이런 경우에는 채용하는 인원 자체가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TO를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늘려라. 명언이네요. 네. TO를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기회. 그러니까 이게 입시랑 대학 입시랑 다른 점이죠. 이게 가장 크게 다른 점이죠. TO는 적은데 기회를 늘릴 수가 있어요. 입시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구직 활동은 그렇지가 않다. 기회는 더 많다. 그래서 서류, 인적성, 면접 세 가지 모두를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된다. 네. 이게 그래서 핵심이에요. 제가 올케어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스펙 점검이나 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인적성 대비도 있지만 결국에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 기사 스크랩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드리고 네, 뭐 새벽 6시 아무리 늦어도 제가 7시 이전에는 뉴스 기사 다 보내드리고 그렇게 본인의 바이오 리듬을 좀 바꿔나가면 뻔한 얘기지만 시간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결국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인적성, 면접 세 가지 모두를 평소에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결국.
내가 배운 전공, 학교 프로젝트 안에서 배운 어떠한 공학적 능력은 모든 제조업 직무에 엮을 수 있다. 이거는 반드시 지원한 분야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철강 다 마찬가지로 뭐 화학, 제약 쪽 경험이 아니더라도 일단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이나 공학적인 프로젝트라면 충분하다. 그 직무에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민하고 이해한다면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에서 많이 물어보죠. 실무 면접은 잘 통과한대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면접 노하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질문들을 면접에 가서 하냐 이제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거죠. 공학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지원한 직무가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특수한 몇 개 직무 뭐 재무라든지 해외 영업은 물류 쪽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과분들 뭐 사회, 과학계열, 법학행정, 정치 외교, 무역 이런 쪽은 사실 전공이랑 관련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다? 경영학 전공이랑 크게 또 관련이 되지가 않아요. 지원 분야가. 그래서 문과생들도 역시 지원 동기가 명확해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이제 임원 면접에 대한 대비죠. 단순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려는 건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직무를 2, 30년 동안 할지에 대한 고민과 정리. 글쎄요. 2, 30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합격자는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한 지원 그 합격자인 거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2, 30년 저도 지금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잘 그려지지 않는 마당에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원분들이 항상 보는 신문 뉴스를 잘 알고 있으면 임원 면접도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스크랩을 해서 줘요. 8월 12일자. 테이퍼링이 뭐냐? 물가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 수출도 순조롭지만 적자는 50억 불 육박. 또 한편에서는 수출이 역대 최고치다 이라 뭐 긍정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사도 있지만 또 다른 매체, 다른 언론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안 되냐? 매출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얘기죠. 임원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공정하다고 봐요. 채용은 평소에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에게 기회가 반드시 갑니다. 근데 인적성 공부하고 서류 통과된 다음에 면접을 허겁지겁 준비하느라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비는 물리적으로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럼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한 지원자들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준비를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예전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입사했다가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면접은 합격을 했다. 면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직하거나 뭐 이럴 땐 지방에서 구직 활동하는 분들에게 온라인 컨설팅은 정말 최고다. 뉴스 스크랩, 주기적인 라이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32살에 대기업 신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신입만 세 번째. 이분은 신입만 지금 세 번째. 때 직장을 이번에 합격을 한 후기를 여러분들이 리포트 합격 후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뭐 빠른 96인데요. 뭐 89년생인데요.
90인데요. 이렇게 따지시기보다는 이분 같은 경우도 다 이유가 있죠. 32살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 부분을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기보다는 다른 강점을 어필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기회가 온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또 많은 분들께서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전공이 경쟁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냐. 그래도 기업체 경험이 있어서 합격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맞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격할지를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저와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그럼 대안이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냐?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정량적인 이력은 같을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같을 수 있어요. 뭐 나이 몇 살, 뭐 무슨 울산대 학점 얼마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보여줬던 이 생각까지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도 나는 진짜 공감을 한다. 근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이런 지금 계속 합격 후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 쭉 보면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지원하냐 80개를 이분은 이미 자소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도 만드셔야지 자소서를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냥 사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계속 기다리고 아니 저 감나무가 언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감나무 절대 이거를 내가 감나무를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죠 행동으로 옮겨야 떨어지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여러 유튜브의 영상도 있어요. 취업 관련해서. 이거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 있거든요.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요. 지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 6개월간 80개를 지원했는데 나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지원한 개수가 0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지원 자체를 안 해. 물론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분은 이분보다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2살이니까 일단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죠. 공채 다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되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분은 오히려 공채가 끝난 것이 오히려 더 기회다. 경쟁률이 더 낮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될 사람은 되고 어차피 될 사람은 되니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이분도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지원하면 합격할 거다? 그럼 80개를 왜 써? 안 쓰지. 그냥 지원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직 활동은 여기저기서 뭐 누가 삼성 뭐 파운드리를 갔냐, 뭐 공정 설계를 갔냐, 대학 입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올케어반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세요, 꼭. 네, 지금 뭐 특히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서울까지 오기도 힘들고 특히나 지금 뭐 4단계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집단 방역 생기려면 내년 하반기래요.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 제가 종합해 보면. 그러면은 계속 수도권 친구들은 어쨌든 뭐 강남역 오고 학원 다니고 스터디도 하고 이러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보면은 아예 넋놓고 포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방에 있으니까 대기업은 무슨 대기업이야 이렇게 하고 아예 포기하시는데 뭐 포기할 분들은 포기하시고 저는 포기할 분들까지 제가 끌고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합격자처럼 지방에 있지만 신입사원인데 대기업을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지금 끝까지 시청하셨으니까 꼭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무료로 상담 드리고 올케어반 등록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